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39도의 고열에도 저녁 준비를 걱정해야 했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30년 만에 찾아온 변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마다 먼저 눈을 떠서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렸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이 일상은 30년 동안 반복되었다.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믿었다. 가족의 미소가 나를 버티게 했다. 처음엔 감사와 사랑이 나를 채웠다. 엄마,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마다 들리는 인사는 여전했지만 점점 가족의 눈빛은 무덤덤으로 변했다. 나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청소 다 되었어요? 저녁은 6시에 차려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그저 가족의 일원일 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정부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아플 때도 피곤할 때도 먼저 집안일을 해야 했다. 39도의 고열로 몸이 타들어가던 그날도 가족들이 걱정한 건 저녁 준비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희생했지만 그 어떤 진심 어린 감사도 없었다. 이해도 받지 못했다. 그제서야 결심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박순이로 살아야지. 30년 동안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드디어 자신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나였다. 이 결심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되찾는 작은 혁명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그 결심을 실천하기로 했다. 작은 첫걸음이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길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매일의 집안일과 가족의 요구 속에서 나는 어느새 내 존재를 잃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가족은 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언의 압박과 눈치를 주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변화였고 때로는 나조차도 한계를 느꼈다. 나의 선택이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며느리의 질문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동시에 나의 결심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해해주면 고맙겠어. 새로운 시작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지키는 법과 타인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갔다. 자유로운 선택이 주는 기쁨과 동시에 책임과 갈등의 무게를 느끼면서 나는 조금씩 성숙해갔다. 이전의 나라면 피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중간 지점을 찾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승리와 시련을 반복하며 나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갔다. 외부와의 충돌, 내적 갈등, 예상치 못한 도전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편안함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조금씩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으니까 내 선택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 나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나를 억누르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매일 같은 습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대신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반복되던 아침과 저녁의 일상, 끊임없는 집안일, 가족의 요구와 잔소리 속에서 나는 어느새 내 존재를 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은 단순히 피곤한 일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나를 시험했던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변화를 실천했다. 과거의 나는 타인의 기대와 판단에 끌려다녔다. 이제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를 지키며 나를 우선하는 삶을 조금씩 실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원하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었다. 특히 며느리는 나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외침이 들렸지만 나 안의 두려움과 불안, 가족과의 관계에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뒤엉켰다. 미안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의 불안은 커졌고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중간 지점을 찾고 당당하게 서 있어야 했다. 동시에 나의 결심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들의 질문이 평소처럼 들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늘은 저녁을 직접 해결하면 어떨까? 그 순간 아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변했다고 비난했고 그들 사이에서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도 도와줬는데. 그 말에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세월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들도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도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아들은 침묵했다.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판단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이제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를 지키며 나를 우선하는 삶을 조금씩 실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돌아봤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 속에서 나는 어느새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조금씩 천천히 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변화는 쉽지 않았다. 가족들의 눈초리와 비난, 그리고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작은 용기를 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조금씩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 여정은 험난했지만 나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고 내 인생을 다시 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비록 지금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 아니,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았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었으니까. 변화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마다 가족들을 위해 차려놓던 밥상이 없자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침묵이 길어졌고 눈빛들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냉장고에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고 아침 식탁은 비어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늘부터는 각자 알아서 먹으면 좋겠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불만과 놀람, 그리고 배신감 같은 것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들도 거실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되찾고 싶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 길이었고 이제 뒤돌아볼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다. 며느리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저녁 식사 시간은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청소는 언제 할 거예요? 며느리의 질문이 날카롭게 쏘아졌다. 거실 한쪽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즉시 청소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조금 있다가 할게.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내 대답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30년 동안 나는 항상 뒤로 물러났어. 내 감정을 숨기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지만 그러다 보니 나는 점점 사라졌어. 이제는 나를 되찾고 싶어. 그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절실한 문제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러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컸다. 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야 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햇살은 따뜻했다.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갔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다. 이제는 그들도 스스로 해야 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없어. 아들의 얼굴에는 섭섭함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책을 펼쳤다. 30년 동안 미뤄뒀던 취미였다. 책장을 넘기며 나는 조금씩 평온을 찾았다. 집안일에 쫓기지 않는 시간,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다. 어머니, 오늘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손님? 누가 와? 친정 부모님이요. 어머니가 저녁 준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순간 예전의 습관이 고개를 들었다.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 며느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준비해. 나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내가 할 수는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도착했다. 며느리가 서툴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성이 들어간 모습이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물었다. 사돈은 안 도와주셨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엄마, 제가 혼자 해보겠다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나는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고했어.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힘드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비록 갈등과 마찰이 있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모두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나는 조금씩 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전이었다. 변화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처음에 결연함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침묵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나는 때때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침마다 혼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가족들은 각자의 시간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풍경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다. 그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닐까? 자책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친구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힘들어.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날 이상하게 봐. 특히 며느리하고는 거의 말도 안 하게 됐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지. 30년 동안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바뀌면 가족들도 당황스러울 거야.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게 가족을 상처 주는 거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걸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둘의 표정은 심각했다. 엄마 앉아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아들도 거들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지낼 순 없나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예전처럼 지내라는 말은 결국 다시 나를 희생하라는 뜻이었다. 너희는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몰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쉬지 못했어.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저 당연한 존재였을 뿐이야.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해. 그게 이기적이라면 할 말 없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이해해 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걸까? 아니면 당연한 요구였을까? 혼란스러웠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머니, 어제 말씀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아니야, 나도 너무 갑자기 변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꿔가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대신 어머니도 저희한테 좀 더 천천히 알려주세요. 갑자기 다 바뀌니까 저희도 혼란스러워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천천히 해보자. 서로 맞춰가는 거야.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변하는 시간이 필요해. 조급해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만 샀지만 이번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함께 샀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저녁 무렵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저녁 뭐 해드릴까요? 나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아들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너무 많은 걸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나는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아들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들이 만든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다. 며느리도 설거지를 자청했고 나는 그저 지켜봤다. 이게 가족이구나.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갈등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들도 함께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동안 나를 잃고 살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각자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저녁에는 가끔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생겼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리듬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마트 갈래요? 저도 장 보는 법 좀 배우고 싶어서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30년 동안 혼자 해왔던 일을 이제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주말 오후 우리는 함께 마트로 향했다. 며느리는 카트를 밀며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30년이면 몸이 기억하지. 처음엔 나도 헤맸어. 천천히 배우면 돼. 장을 보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리 재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초기의 어려움까지. 사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많이 긴장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하시니까 저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고백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나도 힘들었어.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거든. 나의 솔직한 대답에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강해 보이셨는데. 강한 척 했을 뿐이야.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장본 재료로 저녁을 준비했다. 며느리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고 나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다. 아들도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자청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요리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식사 시간,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다음엔 소금을 조금 덜 넣어봐. 그럼 더 맛있을 거야. 내 조언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다음엔 꼭 기억할게요. 일주일 후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동네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요즘 어때? 지난번에 힘들다고 하더니.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많이 나아졌어. 가족들이 조금씩 이해해주고 있어. 특히 며느리가 많이 변했어.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래, 다행이네. 사실 우리도 내 걱정 많이 했어.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쉽지 않았어. 지금도 가끔 예전 습관이 나와서 힘들 때가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 잘하고 있어. 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친구의 격려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걸었다.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지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믿게 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지난번에 배운 레시피로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도와줄까? 괜찮아요. 혼자 해볼게요. 대신 나중에 맛 좀 봐주세요. 거실에 앉아 며느리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이었다. 아들도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며느리 옆에 섰다. 뭐 도와줄 거 없어? 설거지는 당신이 해줘. 둘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맛봤다.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다. 맛있다. 많이 늘었네. 내 칭찬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잘 됐나 봐요. 아들도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요리사가 2명이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예전보다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나도 그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 며느리도 말을 보탰다. 저희도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도 이제는 다르잖아요. 우리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같이 하는 거야. 그게 가족이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다. 한 달 전만 해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30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내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희망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믿으며 나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다. 밤새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열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일어나려고 해도 기력이 없었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며느리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잠시 후 아들이 서둘러 집에 왔다. 엄마, 일어나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오늘은 좀 힘들구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고 진단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으세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대가였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며느리가 물과 약을 가져왔다. 어머니, 약 드세요. 그리고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약을 삼켰다. 미안해. 내가 쓰러지니까 너희가 힘들겠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럴 때 가족이 돕는 거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은 계속되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 가며 간호를 해주었다. 죽을 끓여주고 물을 갈아주고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집안일은 어떻게 되고 있니?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요. 힘들지 않니? 처음엔 좀 버거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 후 방에 들어왔다. 엄마, 오늘 좀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아들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프시니까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 엄마가 해오신 모든 일들이요. 밥 한 끼 제대로 차리는 것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동안의 힘든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돌볼게요. 엄마도 쉬실 권리가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많이 회복되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았어.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몸으로 느꼈어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함께 식탁을 준비하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이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저희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앞으로는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어요. 엄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덧붙였다. 요일별로 역할을 정했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은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남편이, 금요일은 함께, 주말은 엄마 쉬는 날로요. 어때요? 나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줄 거니? 당연하죠.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아들의 확고한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고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서 생각했다.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어쩌면 내가 쓰러진 것이 전화위복이었는지도 모른다. 가족들은 내가 없으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체험했고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 며칠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며느리가 요리를 했고 아들이 청소를 했다. 나는 옆에서 가끔 조언을 하거나 가벼운 일만 도왔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 없는 이 집을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의 고백에 나는 손을 잡아주었다. 나도 너희가 없으면 안 돼. 우리는 가족이니까. 맞아요. 가족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그래, 이제는 함께하는 거야. 그날 저녁 아들이 처음으로 저녁을 완성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다. 맛있다. 아들이 요리까지 잘하네. 내 칭찬에 아들이 쑥스럽게 웃었다. 엄마한테 배웠죠.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울게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TV를 보며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나만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고 즐기는 시간이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나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 나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나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나도 내 삶을 즐길 권리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가 공고문을 발견했다. 초보자를 위한 수채화 교실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번 해볼까? 망설임 없이 등록을 했다. 첫 수업날 나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교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사가 웃으며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물감을 풀고 붓을 잡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서툰 손놀림으로 종이에 색을 칠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림 교실에 다녀왔어. 그림 교실이요? 와, 좋겠다. 어땠어요? 재밌더라.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니까 신기하고. 내 대답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며느리의 지지에 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고마워. 내가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어.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도 반가워했다. 엄마가 취미 생활을 하시다니 좋네요. 계속 다니실 거예요? 응, 일주일에 2번인데 괜찮을 것 같아. 당연히 괜찮죠.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세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나는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했다. 실력은 느리게 늘었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동기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은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한 동기가 말했다. 그래요? 저도 느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도 그래요. 평생 가족만 돌보다가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쉬웠다.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차 마셔요. 좋아요. 한 달이 지나자 나는 작은 그림 한 점을 완성했다. 꽃병에 담긴 꽃을 그린 소박한 그림이었다. 집에 가져와서 거실에 걸었다. 며느리가 보더니 감탄했다. 와,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서툴지만 내가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이야. 아들도 퇴근 후 그림을 보고 놀랐다. 엄마, 재능이 있으시네요. 계속하시면 더 잘 그리실 것 같아요. 가족들의 칭찬에 나는 기분이 좋았다. 작은 성취였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가족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안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미술관 가실래요? 그림 공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정말? 같이 가줄 거야? 당연하죠. 저도 미술관 가보고 싶었어요. 주말, 우리는 함께 미술관을 방문했다. 다양한 작품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그림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저 붓터치 보세요. 저렇게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며느리와의 대화는 편안하고 즐거웠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이었다. 미술관을 나와서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래.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니까 좋더라.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도 고생 많았어. 갑자기 집안일을 다 맡게 돼서 힘들었을 텐데. 내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배울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함께 하니까 훨씬 나아요. 우리 셋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아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가족 사진? 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가족 사진 한번 찍어요. 다음 주말 우리는 사진관에 갔다. 단정히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사진작가가 말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나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행복한 미소였다. 며칠 후 받은 사진을 보며 나는 감동했다. 우리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전 사진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예전에는 나만 지쳐 보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이게 진짜 가족 사진이구나. 사진을 거실에 걸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응, 행복해. 정말로.
저희도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그래, 이제야 시작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 내 말에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의 긴 여정을 지나 드디어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믿으며 나는 평온한 밤을 맞이했다.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 가족도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아침마다 각자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눴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어느 봄날 아침 나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며느리가 발코니로 나와 물었다. 아니, 괜찮아. 너도 앉아서 같이 마시자.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옆에 앉았다. 날씨 좋네요. 오늘 그림 수업 가시죠? 응, 오늘은 야외 수채화 실습이래. 좋겠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에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너희 덕분이야. 저희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그날 오후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나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다. 처음 변화를 결심했을 때의 두려움,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해온 시간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결과는 값진 것이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가 내 그림을 보며 말했다. 많이 늘으셨네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감정이 담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마음이 편하면 그게 그림에도 나타나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기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달에 우리 작은 전시회 해보는 거 어때요? 문화센터에서 공간을 빌릴 수 있대요. 한 동기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그린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회라.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두가 환호했고 우리는 전시회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전시회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정말요? 대단한데요? 아들이 놀라며 말했다. 우리 꼭 갈게요. 어머니 작품 보고 싶어요. 며느리도 기뻐하며 말했다. 가족들의 응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전시회를 준비했다. 새로운 작품도 그리고 기존 작품들도 정리했다. 전시 당일 나는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문화센터 전시실에는 우리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개막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족들도 왔고 친구들도 왔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아들이 내 작품 앞에 서서 감탄했다. 응, 지난 6개월 동안 그린 거야. 정말 멋있어요.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며느리도 다른 작품들을 보며 말했다. 이 꽃 그림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가 그리신 거 맞죠? 응, 내가 좋아하는 튤립이야. 너 생각하며 그렸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어머니.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을 보며 칭찬해 주었고 몇 점은 판매도 되었다. 축하합니다. 첫 전시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문화센터 관계자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나는 행복했다.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고마워. 너희가 응원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우리 자랑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과 아들이 사온 케이크로 전시회 성공을 축하했다. 엄마, 건배해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케이크를 먹으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아이가 생겼어요. 나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정말? 정말이야? 네, 다음 달이면 3개월이에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며느리를 꼭 껴안으며 나는 말했다.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손주 예뻐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이렇게 성장해 준 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는 너희가 좋은 부모가 될 차례야. 엄마가 보여주신 대로는 안 할 거예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함께하는 부모가 될 거예요.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그 말에 나는 뭉클했다.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들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다. 며칠 후 나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여정, 가족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발코니에 앉아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나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며느리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너희 생각.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생각. 걱정되세요? 아니, 기대돼. 너희는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나보다 훨씬 더. 어머니도 좋은 엄마셨어요. 다만, 너무 혼자 감당하셨던 거죠. 며느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알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함께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함께 키우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으로요. 며느리의 다짐에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라면 잘할 수 있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음악을 틀어놓았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내일 아침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어.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할머니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손주를 사랑하고 가끔 조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가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해. 진심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이 고백은 진실이었다. 나는 나를 되찾았고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다. 내일은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이다. 나를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